3월 26일 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판 양적 완화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RP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RP 매입.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증권사 11개를 추가해서 하기로 했다. 이게 아마 4월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혹시 이거 아시나요? RP 매입이 뭔지? 여러분 그 작년에 2019년 9월 달에 연준에서 RP 매입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에서 RP 매입을 하면서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우리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RP 매입만 하고 있을 거다. RP 매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연준에서 양적 완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이것은 RP 매입은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양적 완화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조금 도식화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작년 9월에 연준에서 하는 거 그거 그대로 제가 가져와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이제 한국식으로 좀 바꿨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국가에서 국채를 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쪽이 아래쪽이.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나라에게 현금을 주고 국채를 사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은 좀 부족한데 원래 많긴 많아요. 은행은 많긴 많은데 어쨌든 예전보다 현금은 조금 부족한데 국채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망해가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 높게 쳐줄게. 이러면 돈을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겠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네 은행 왜 기업한테 돈을 안 빌려주냐? 돈 좀 빌려서 기업 좀 살려라. 시중은행이 우리 어떻게 저런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냐? 우리 이거밖에 돈 없다. 더 이상 못 빌려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래? 너네 그러면 국채 많이 가지고 있지? 그 국채 우리한테 빌려줘. 그 국채에 해당되는 만큼 그걸 담보로 해서 너네한테 현금을 3개월 동안 빌려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시중은행한테.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럼 시중은행은 이 돈을 3개월치를 받았잖아요. 양적 완화랑 다른 게 만약 양적 완화는 이게 10년짜리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버리고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가 일어났으면은 가운데 있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10년짜리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기업에게 뭐 돈도 빌려줄 수 있고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어디 딴 데 채권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서민들한테 대출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게 가능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 완화고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딱 3개월만 돈을 빌린 거예요. 3개월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투자를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개월짜리 딱 대출을 받았어요. 주식을 할 때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거 손해보면은 내 돈 채워서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 뭐예요? 쓰러져가는 기업들 어음을 사주는 거예요. 이 어음도 보통 3개월짜리 어음이거든요. 어음도 그냥 대출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에요. 기업의 빚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업들 너네 빚 우리가 사줄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쫙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아무리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도 안 사요. 기업이 처음에 1% 이거 사면은 우리 1년간 1% 줄게 라고 했는데 그때는 샀어요. 근데 이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1년간 3% 줄게 2% 줄게 더 금리를 높게 준다고 불러도 여러분은 안 사요. 왜냐하면 기업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시켰잖아요. 너네 좀 기업들 쓰러져가는 애들 사라.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이 올라가는 회사채 금리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원래 이 회사채 금리랑 가격은 반대거든요. 은행에서 이 쓰러져가는 회사채를 사주니까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회사채에 대해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기업이 3%짜리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 4%까지 줄게 좀 사줘라.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럼 5%까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짜리 발행을 했는데 누군가 사주죠.
3%짜리 발행했는데 팔리네? 그럼 우리 2.5%로 내려볼까? 2.5%도 팔리네? 은행이 사주잖아요. 2%로 내려볼까? 또 사주네. 이런 식으로 기업의 회사채 시장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원래는 제가 좀 자료를 첨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첨부를 좀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이렇게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해외에서 회사채 시장이 아작이 났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아작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던 증권사들이 돈을 이제 메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실한 회사채 있잖아요. 이런 애들 미리미리 파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우리나라 회사채도 실제로 등급이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회사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것은 강제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회사채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이득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1%대잖아요. 요즘 1% 안 되나? 예전에 받았다 치면은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1%예요. 1%. 중앙은행에서는 이 현금을 주면서 몇 프로 이자로 주냐? 한 0.8%인가? 중앙은행에서 줘요. 기업 어음들은 이율이 2%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2%짜리 이자로 어음을 받고, 국가에서는 1%짜리 이자로 받고, 중앙은행한테 몇 프로만 지불하면 돼요? 0.8%인가? 0.9%. 이 조금만 0.85%인가? 기업이랑 국가한테서 큰 이자를 받고 중앙은행한테는 조금만 이자를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다 이득이에요. 은행은 돈 벌어서 좋고, 기업 입장은 뭐예요? 뛰어오르는 회사채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기업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는 망해요. 채권 시장을 통해서, 물론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증자 같은 거나 이거 통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보통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 뭐 회사채 금리가 막 20%까지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금리가 20%까지 뛰어버리면은 그 돈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20% 이자를. 트럼프 김님의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 또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미국도 이번에는 양적 완화 개념의 지원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과 같은 양적 완화하면 또 딴짓하는 것을 방지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실 셰일가스들 파산하게 내버려 둔다고 하네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단 한국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한국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뭐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나라 망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2월달, 3월달에 양적 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 미국 양적 완화 했죠. 회사채 매입까지 했죠. 유럽은 원래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일본은 원래 하던 애, 남아공, 브라질 이런 애들도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요. 얘네들 거의 정신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냥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에라 그냥 돈이라 찍어내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RP 매입 단계에서 3개월짜리 단기로 했다가 T빌 단기채 매입했다가, 그다음 마지막이 뭐 10년짜리, 5년짜리 이런 장기채 매입까지 가는 겁니다. 3개월짜 우리 3개월만 돈을 빌려줄게. 3개월 있다 다시 내놔. 이 개념이랑 1년 돈을 빌려줄게. 1년 후에 다시 내놔. 10년 빌려줄게. 10년 후에 다시 내놔. 요런 차이예요.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더 크고, 근데 반대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돈을 푸는 효과도 크지만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RP 매입을 했어요. 4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0.75에서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로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무제한으로 RP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제한. 첫째 주에 이제 은행들이 빌려간 거는 5조 2,500억 원. 생각보다 막 크진 않네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RP 방식으로 무제한 사들여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다. 근데 만약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했잖아요. 목적이 뭐냐? 돈 푸는 목적이 뭐냐? 뭐 주식시장 안정화시킨다?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티기용이다. 그래서 버티기용. 그래서 얼마나 버티냐? 버티기용 네 가지 콜렉션?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RP 매입 첫 번째, 3개월간 돈을 빌려준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여러분이 기업들 어음을 안 살 수가 있어요. 난 돈을 받았는데 A라는 기업 사고 싶은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저거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공짜로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건데. 그러니까 RP 매입은 생각보다 기업의 어음을 안정화시킨다.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효과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살 수가 없거든요. 채권 안정화 펀드 요거는 한 20조 규모로 이제 때려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중은행이랑 뭐 증권사랑 이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만든 다음에 20조 규모의 펀드를 만든 10조, 지금은 10조, 추가로 10조 더 할 수 있다. 펀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거는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안정화 펀드는 분명히 회사채 안정화 시키는데 완전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도 기업의 어음들을 2조 규모로 직접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우량한 회사채 펀드만 매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비우량 회사채 펀드 어떻게 되냐?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셰일가스 기업의 회사채는 살 수가 없어요. 연준에서 못 사요. 못 사. 다 지금 다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회사채를 다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제 뭐 우리은행 뭐 여러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 살려줬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채를 샀던 은행이랑 증권사도 흔들리잖아요. 그것도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고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들의 목적은 뭐냐? 일단은 안전한 시장, 안전한 회사채 요런 것만 사줘가지고 애들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약간 불안한 회사,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회사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요런 의미고, 이 PCBO라는 게 회사채 담보보증권, 이게 이제 투자 부적격 회사채를 좀 사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좀 우량한 회사랑 비우량 회사 있잖아요. 그런 여러한 회사채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증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관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들어가서 신용보증을 서주고, 어쨌든 지금 우량한 회사채는 RP 매입이나 채권 안정화 펀드, 사는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량한 회사채를 살리고 있고, 회사채 담보부 증권을 통해서 비우량 회사채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딱 일주일 지난 일주일. 3월 26일 기준으로 4월 2일 딱 6일 지났죠. 6일인가? 5일인가? 일주일인가? 잘 모르겠네요. 일주일 지났는데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이게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으면은 이 금리가 떨어져야 돼. 예, 다시 시장님 반갑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올라갔어. 예, 지금 끝났어. 보면은 국채, 특수채, 은행채 좀 안전한 회사채만 이게 가로친 게 마이너스거든요. 금리가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지. 나머지 이 회사채나 여전채 이런 회사채 있잖아요. 여전채는 약간 카드채, 캐피탈채 조금 불안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금리 스프레드가 다 플러스잖아요. 여전히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다. 이 말은 즉 뭐냐면 아직은 RP 매입, 채권 안정화 펀드 사는 기운에서 CP 매입 이런 게 우량한 회사채만 위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만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뭐다? 앞으로 이런 회사채 금리 있죠. 요 아래쪽에 회사채 금리 있죠. 요런 게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 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